대만 집권 여당과 정부가 1조 2,500억 대만 달러, 하나로 약 58조 원 규모의 특별 국방 예산 법안을 통과하는데 대만의 국방비 지출은 세계의 평화와 안보에 영향을 미친다. 대만 내부에서 이 특별 국방 예산에 대해서 말들이 많습니다. 확실하게 군사력을 강화하는데 대만이 좀 더 노력해야 될 것이고, 중국에 맞서려고 이제 첨단과 첨단 무기, 비대칭 무기에 집중 투자하는 거고요. 주식, 암호화폐, ETF까지 원픽 리포트. 한편 일각에선 태국군이 캄보디아군 진지에서 중국산 대전차 미사일 등 장비를 노획한 사실을 밝히면서 중국이 캄보디아에 무기를 지원하고 있다는 의혹이 또 제기가 됐는데, 중국은 이를 또 공식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양국의 분쟁을 중재하겠다고 밝혔는데 이거 어떻게 보시나요? 예, 태국군이 이제 국경지대 고지를 점령하면서 캄보디아군 진지에서 GAM-102LR이라는 대전차 미사일을 노획하고 이 사진을 공개했는데요. 이 미사일은 중국판 제블린이라 불린 겁니다. 그래서 폴리 테크닉스라는 중국 방산 기업의 제품이고요. 캄보디아군은 전투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 전투기가 없는데 대신 이제 장거리 화력 지원은 다연장 로켓, 방사포라고 부르죠. 그거를 많이 하는데, 캄보디아군의 다연장 로켓의 핵심 전력은 중국에서 만든 PHL-03 6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러시아에서 만든 BM-21 48문을 갖고 있는데요. 태국군은 이들 장사포, 그러니까 다연장 로켓을 발견한 데 바로 족족 제거하는 작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참에 캄보디아를 확실하게 밟아줘야 되는데, 태국의 영토에 위해를 가로쓰는 요소는 발견 즉시 없애버리겠다는 게 태국군의 확고한 방침이고요. 네. 중국 정부는 분쟁이 일어났는데 태국을 겨냥해 캄보디아에 새 무기를 제공한 적이 없다. 지금 이제 캄보디아군이 갖고 있는 장비는 과거 협력의 결과라고 여러 차례 설명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번 분쟁에 베이징이 직접적 개입했다고 단정하기는 이르다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태국군이 확보한 미사일이, 노획한 미사일은 최신 제품입니다. 2025년, 그러니까 올해 방산 전시에 나온 최신 제품인데, 그래서 기존에 이제 캄보디아군이 보유한 대전차와는 좀 다른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로로 이렇게 빨리 수입해서 배치했는가, 이게 좀 의문 사안인데, 그만큼 이제 중국이 캄보디아의 군 전력 증강에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 캄보디아는 동남아시아에서 몇 안 되는 중국의 우호 국가입니다. 우방국이기 때문에 중국이 많이 신경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베이징이 이제 언급한 새 무기를 공급한 적 없다. 과거 협력의 결과라는 것은 옛날에 맺었던 계약의 연장선상이든지 아니면은 전쟁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전쟁 조짐에, 그러니까 올해 세 차례 분쟁이 있었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국영개혁을 앞세워서 국영기업을 상업적 수출을 한 것인지 아니면 제3국을 우회해서 수출한 것, 이런 뭐 할 수 있지만 어쨌든 간에 중국은 분쟁과는 무관하다. 이런 입장을 확 강조한 것인데요. 그러면서 이제 중국이 본격적으로 이번 분쟁에 종식하는 데 개입하고 있는 거죠. 미국이 트럼프가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트럼프가 허언으로 드러나니까 이제 중국이 개입하는 건데 17일에 이제 외교부 대변인이 양측을 오가면서 평화 대화를 권했고 스스로 방식으로 정세 완화를 위한 역할을 발휘했다. 그리고 중국의 이제 외교사령탑인 왕이 외교부장이 있습니다. 왕이 외교부장이 18일에 양국 외교장관과 각각 전화 통화를 한 다음에 상황 완화 및 휴전에 대한 의지를 두 나라가 표명했다. 그래서 중국이 돕겠다, 이런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처음에는 공개적으로 나서지 않다가 잠시 상황을 관망했다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인데, 트럼프의 휴전을 하겠다는 것을 불발이 되자 그 틈을 노려서 하지 않았나,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고요. 물론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되게 고깝죠. 자기가 무기를 공급해놓고 또 자기가 또 휴전까지 하는 게 아니냐, 이런 게 좀 약간 이율배반적인 태도가 아닌가. 그렇죠. 네. 예, 그래서 그리고 또 태국에서도 물론 이제 중국의 저희에 대해서 의심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중국이 이번에 양국의 휴전을 중지할 경우에는 미국에서는 큰 타격이 되고, 동남아시아에서 미국이 만드는 힘의 공백을 그만큼 또 중국이 들어갈 수가 있겠죠. 동남아시아의 대부분의 국가들은, 상당수 국가들은 중국과 남중국해에서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죠. 그래서 되게 중국의 입지가 크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이제 캄보디아는 중국의 우방국이고 태국은 미국의 동맹국입니다. 그러면서도 약간 태국이 중립 외교를 펼치면서 중국과 경제 외교 관계를 높이는 면도 있고, 그리고 중국제 무기를 일부 또 사들이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또 태국제 VT4 전차가 포신이 파일렸는데, 맞아요. 네. 예, 태국군이 그게 중국에서 수입한 것입니다. 예. 네, 아무튼 간에 이 군사적으로 우위를 점한 태국은 한국산 KGB 정밀 유도탄 등 한국 서방 무기 체계를 사용하고 상대적으로 열세인 캄보디아는 중국산 무기에 의존하는 구도가 뚜렷한데, 이 무기 체계 차이가 전장에서 결과를 가르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까요? 예, 물론 무기 체계의 차이도 중요하지만은 단순하게 이번 분쟁에서 보면은 태국군의
전술도 뛰어났고 훈련도 잘 받은 나름 동남아시아 강군이다 이런 또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국 공군은 F-16과 그리펜을 앞세워서 캄보디아의 지휘소와 탄약고를 집중적으로 이제 공습을 하는데 캄보디아하고는 전투기가 없는 듯이 중국으로부터 받은 방공 체계로 나름 방공망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태국군이 캄보디아의 방공망 밖에서 정밀 유도 무기 사거리가 리치가 긴 정밀 유도 무기를 사용해서 캄보디아군의 주요 목표를 지금 타격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카지노 등 범죄 단지라든지 중국제 다연장 로켓 같은 이런 것들이 태국 공군의 최우선 목표에 있죠. 그리고 캄보디아 방공망의 허점을 태국군이 잘 활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방위 전파를 쏘는 전자전을 활용한다든지 아니면은 캄보디아군이 보유하고 있는 중국제 레이더의 허점, 그러니까 이 탐지거리나 아니면은 사각 같은 것들을 잘 교묘하게 잘 활용해가지고 캄보디아 영공을 제집 드나들듯이 왔다 갔다 하면서 마음대로 이제 뭐 폭격을 감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태국은 한국이든지 서방의 기술을 결합해서 아주 적은 비용으로 적의 핵심 노드라는 중심 네트워크의 중심을 파괴하는 네트워크 중심점을 잘 수행하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드론 같은 것들은 드론의 경우 전투 지역이 대부분 밀림 정글인데 여태까지 상식으로서는 정글에서는 드론으로 전투를 벌이기 어렵다는 게 상식이었는데 태국군이 이런 상식을 잘 깨면서 드론을 활용해서 참호를 정찰한다거나 참호에 직접 공격을 하는 그런 드론 전술을 현명하게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서방 전문가들의 높이 평가를 받고 있고요. 반면 이제 태국군이 이렇게 네트워크 전이든지 첨단 무기를 잘 활용하는 반면에 이제 중국으로 대규모로 받은 다연장 로켓이나 이런 이제 화력을 퍼붓는 전통적인 방식을 고수하고 있는데 태국의 스마트 유도 무기의 이 공습에 족적 파괴가 되면서 좀 우세를 많이 잃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문제는 이제 무기만으로는 승패가 결정되기 어렵고 이것을 어떻게 훈련해서 어떻게 잘 활용하는지, 어떻게 전술적으로 잘 활용하는지 이게 잘 판가름할 수 있는 좋은 사례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양안 갈등과 미국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 대만을 사이에 둔 중국과 일본이 갈등이 격화되자 대만 역시 이 중국에 대한 경계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라이칭더 총통이 약 400억 달러 규모의 추가 국방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밝힌 이후 대만 정치권이 친중과 이 반중으로 갈라진 상황인데 정치권 갈등이 지속되자 이 미국에서는 이례적으로 이 대만의 여야 단결을 촉구를 했습니다. 미국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대만 정치권 단결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 지난 10일에 이제 레이먼드 드린 미국 제-대만 협의 사무처장, 그러니까 AIT라고 하는데요. 미국 대만이 1979년 단교를 하면서 대사관이 철수하면서 AIT가 대사관의 업무를 대신하고요. 거기 사무처장이 대사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레이먼드 그린 사무처장이 10일 인터뷰를 통해서 어떤 입장을 밝혔냐면 이제 대만 여당 정부 집권 여당과 정부가 1조 2,500억 대만 달러 하나로 한 약 58조 원 규모의 그 특별 국방 예산 법안을 통과하는데 이에 대해서 이제 야권이 반대하고 이제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서는 것에 대해서 레이먼드 그린 AIT 사무처장이 억지력을 통한 평화를 증진하는 중요한 첫걸음이라 평가를 하면서요. 양안 중국과 대만을 일컫는 용어입니다. 양안의 군사적 균형 격차의 해소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나약한 대만은 대화에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낼 수 없다. 대만의 국방비 지출은 세계의 평화와 안보에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다수 국가는 대만의 자기 방어 능력과 관련 투자 부족이 오히려 충돌 위험을 높인다 우려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이제 라이 총통은 10월 26일 1조 2,500억 대만 달러의 특별 국방 예산을 투입할 것이라 밝혔고요. 그리고 야당이 반대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대만 내부에서 특별 국방 예산에 대해서 말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야당이 반대할 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는 중국이 쳐들어올 가능성이 낮은데 왜 이런 데 돈을 쓰나 이런 의견이 많다고 그러고요. 나이 든 세대들의 경우에는 복지 예산 감소를 좀 우려해서 좀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특별 국방 예산에 대해 찬성이 좀 높지는 않은 편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그린 사무처장이 이번 예산을 억지력을 통한 평화를 증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 규정한 것은 미국 입장에서는 대만이 정치 갈등으로 이런 국방 예산 증액이라든지 군사력 건설을 뒷걸음치면은 미국이 이제 인도 태평양 전체 중국을 억제하고 견제하라고 짜놓은 판이 흔들릴 수 있다 이렇게 우려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대만의 정치권의 안보만큼은 초당적 협의를 해서 이뤄내라 이런 신호를 보내는 건데
어떻게 보면 내정 개입하는 거, 대만 국내 정치에 개입하는 발언으로 읽힐 수도 있는데 네. 그런 우려를 불구하고 강력한 시그널을 내는 것이죠. 그래서 아시다시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들에게 더 많은 안보 비용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요. 되게 이제 뭐 나토 국가는 5%를 요구했고 한국은 이제 GDP 대비 3.5% 늘린다니까 피터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이 입이 만큼 찢어져서 좋아졌다는 얘기도 있는데 대만한테 요구한 수치는 10%입니다. 아, 엄청 높네요. 예, 그만큼 양아하니까 중국과의 군사력 격차가 크기 때문에 예, 지금 너희들이 10%까지 올려서 빨리 군사력을 건설해야 된다 이런 의미인데요. 야권의 반대로 이번 특별 국방 예산이 통과하지 못할 경우에는 미국에서도 대만을 우리가 왜 도와야 되냐 이런 의견이 회의론이 대두할 가능성이 높군요. 그래서 이런 인식 속에서 미국이 이제 아까 말씀 내정 간섭의 비난을 들어서라도 개입을 해서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군사력을 강화하는데 대만이 좀 더 노력해야 될 것이고 야당도 여기에 협치를 통해서 같이 힘을 보태라 이런 시그널을 낸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현재 그 대만의 국방력 수준은 어떤가요? 이게 전반적으로 보면 이제 규모는 되게 작습니다. 근데 방어력은 좀 탄탄하고요. 중국과의 전력 격차 워낙 크기 때문에 인구만을 하더라도 뭐 중국은 뭐 10억이 넘는데 예, 대만은 뭐 3천만이 안 되는 경우니까 예, 인구 격차만 해도 되게 크기 때문에 그에 비례해서 국군사력도 그만큼 또 차이가 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맞서려고 이제 첨단 무기에 비대칭 무기에 집중 투자하는 거고요. 간략히 말씀드리면 이제 상비군이 한 15만 명 되고 전차는 한 1,000대 정도 되고 전투기는 400대, 전투함은 한 20척이 좀 넘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전략은 이제 기뢰와 대한미사일로 중국의 상륙을 방해하고 그다음에 패트리어트를 비롯한 이제 지대공 미사일이 되게 많은데 중국이 탄도미사일 공격할 경우는 그거를 방어한다 이런데 면적당 지대공 미사일이 전 세계에서 제일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F-16과 전투함을 갖고 있는데 유사시에 분산 배치해서 일단 전력을 보전하고 중국에 반격한다 이런 입장이고요. 그 예비군이 한 100만 명 정도 되는데 신속히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이제 상륙 작전을 벌여야 되지 않습니까? 대만이 섬이니까. 그러면 중국의 상륙을 거부하고 이 거부에 실패를 한다 하더라도 최대한 지연을 한다. 언제까지? 미국이 도와줄 때까지. 이런 게 대만의 기본 전략입니다.